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플래티넘 유기화학 제4장 입체화학 부분의 세 번째 강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투영도, 투영식 이렇게 하는 교재도 있긴 있어요. 같은 개념이고 영어로 프로젝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고 특히나 제일 중요한 건 요 이제 두 개죠. 하우스 투영식은 그렇게까지 많이 나오는 내용은 아닌데 일단은 이것도 투영도, 투영식으로 불려지기 때문에 무엇인지 말씀드릴 거고 요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이에요. 특히나 근데 뉴먼트 형도는 앞쪽에서 알케인, 사이클로 알케인 파트에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기 부분에 교재 보면은 정리는 해놨어요. 그 내용들을 이제 다시 한번 좀 상기하는 측면에서 정리는 해놨거든요. 근데 그 알케인과 사이클로 알케인에 대한 투영도는 그냥 간단히 보고만 넘어갈 거예요. 자세히 설명할 생각 없고 만약에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2장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2장 강의를. 자, 여기서 주가 될 건 아마 이제 피셔 투영도가 될 것 같아요. 자, 사실은 알케인의 누면 투영도, 기준되는 탄소-탄소 결합을 이제 누군가 평행하게 봤을 때, 앞쪽 탄소 원자에 결합되는 치환기 3개, 뒤쪽 탄소 원자에 결합되는 치환기 3개의 상대적인 이제 위치, 그거를 가지고 에너지라든지 안정도, 이런 것들을 비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그려지게 되는지는 당연히 여러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여기는 이제 넘어갈게요.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앞쪽 탄소를 의미하고 뒤쪽 탄소를 의미하고 자 이렇게 이제 보는 거잖아요. 실제 3차원 구조를 보면 이제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자, 이 관련된 문제 풀어보고 그 다음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먼트 형식으로 나타난 각 화합물 카이라 중심에 RS를 명명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뉴먼트 형식을 3차원 구조 형태로 변화를 시켜주고 카이라 탄소 원자를 찾은 이후에 RS를 명명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요렇게 그려지는 뉴먼트형들을 3차원 구조의 왼쪽 편에서 봤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 탄소가 지금 왼쪽 편으로 그려지는 눈으로 봤을 때 이제 앞쪽 편 탄소가 되고 여기 동그라미 표시된 게 뒤쪽 편 탄소가 되겠죠. 자, 그러면 골격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얘가 앞쪽 편에 위쪽이니까 클로라이드가 이렇게 되고 뒤쪽 편에서 아래쪽은 수소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골격을 그려놓을 수 있고 자, 뉴먼트형들을 이렇게 봤다라고 본 거예요. 왼쪽 편에서 본 거기 때문에 왼쪽 편에서 봤을 때 오른쪽 편으로 튀어나와 있는 수소는 앞으로 튀어나온 거죠. 이렇게 보면은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게 오른쪽 편으로 그려지게 되고 왼쪽 편으로 그려지는 게 뒤로 들어가 있는 쪽이 됩니다. 자, 앞쪽 편 탄소 쪽에는 이제 치환계들을 다 그려 넣었고 뒤쪽 편은 역시 마찬가지죠. 오른쪽 편으로 그려지는 거는 요 왼쪽 편에서 봤을 때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쪽에 존재하는 게 오른쪽 편으로 그려지게 되고요. 여기는 수소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수소와 동일하니까 여기는 카이라탄소가 아니고 이 구조상에서 카이라탄소는 여기가 존재하는 거죠. 자, 그럼 우선순위를 따져보면은 클로라이드, 탄소, 수소, 탄소예요. 그쵸? 그러면 얘가 1번인 거랑 얘가 4번인 건 정해졌어요. 그 다음에 탄소, 동일하지만 여기는 수소가 3개고 그 다음 원자가 수소, 탄소, 수소니까 탄소가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2번이 되고 얘가 3번이 되겠죠. 자, 그럼 우선순위 제일 낮은 게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RS 따져주고 한번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1번, 2번, 3번 이렇게 돌아가니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잖아요. R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선순위 제일 낮은 게 앞으로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실제 뭐다? 실제는 S 배양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정리가 되고요. 자, B번도 똑같이 그려보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이것도 왼쪽 편에서 봤다라고 보면은 자, 수소가 되고 여기도 아래쪽에 수소가 되네요. 자, 오른쪽 편에 존재하는 거는 앞으로 튀어나온 쪽이고 여기도 CH3기. 자, 뉴먼트형들을 이렇게 본 겁니다. 앞쪽 탄소랑 뒤쪽 탄소로 본 거고요. 자, 앞쪽 편은 메틸기 두 개가 동일하기 때문에 카이라탄소가 아니고 뒤쪽 편이 카이라탄소가 되겠네요. 수소고. 자, 오른쪽 편으로 존재하는 게 OH기, 앞으로 튀어나온 결합 CH3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카이라탄소 아니고 여기가 카이라탄소죠. 우선순위가 얘가 4번, 1번. 그 다음에 탄소 동일한데 여기는 그 다음에 원자들이 탄소가 있으니까 2번, 3번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선순위 제일 낮은 게 지금 실선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그쵸? 앞쪽에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냥 이 골격만 그대로 따오는 거예요, 우선.
자,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 얘가 2번이고, 얘가 4번이에요. 1번, 3번이 되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뭐? 4번은 어디로 보내는 거죠? 여기로 보내는 거죠. 여기로. 그러면 얘를 고정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전시켜 주는 거예요. 밀고, 밀고, 밀고 회전시켜 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 골격은 그대로 있고 치환경을 변화시켜 주는 거니까 2번. 그 다음에 4번이 일로 가죠. 그 다음에 3번이 약간 밀려서 여기로. 1번이 일로 오게 돼요. 자, 그러면 4번이 지금 뒤로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대로 따져주시면 되겠죠. 1번, 2번, 3번. 이렇게 들어가죠. 그럼 뭐? 아래 배양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 카이라탄소 원자의 배양은 뭐다? R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사이클로알케인 화합물의 뉴면 투영도죠. 사이클로알케인. 삼원화 사이클로프로페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게 되고, 사이클로프로페인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결합이 다 같은 평면에 존재하기 때문에 수소 원자들이 다 100% 에클립스, 가리워져 있는 상태가 됩니다. 요렇게 제가 아래쪽에 그려놓은 거는 실제 3차원 구조의 모양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사이클로부테인은 이제 보는 방향이 두 가지 형태로 보게 되죠. 그래서 1번과 2번 위치로 보면 이제 이런 골격으로 그려지게 되고, 요거 앞쪽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런 각도로 볼 수도 있죠. 1번과 4번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기준에 대해서 어느 한쪽 결합이 대략 한 25도 정도로 좀 올라가 있는 그런 골격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한 사이클로펜테인 이런 골격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도 볼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사이클로프로페인, 부테인, 펜테인 같은 경우는 이게 기준으로 보는 결합이 한쪽이에요. 한쪽만 봐. 한쪽 결합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화합물을 볼 때 우리 눈은 두 개잖아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사이클로헥세인 같은 경우는 양쪽으로 보잖아요. 근데 사슬형이나 사이클로 프로페인, 부테인, 펜테인까지는 이렇게 한쪽만 보여지는 쪽으로 그려지게 돼요. 앞쪽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쵸? 여기도. 그러니까 사이클로헥세인만 양쪽 눈으로 그 분자를 볼 수 있는 거다. 자, 그 점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제일 중요한 사이클로헥세인, 취합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그려지게 되죠. 이렇게 그려지는 거, 얘가 Y타입이라고 보통 이제 저는 부른다고 말씀드렸고, 뒤쪽에는 이제 그 삼각별 타입도 있긴 있어요. 자,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 건데, 우선 이렇게 Y타입으로 그려지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왼쪽 눈 앞쪽, 뒤쪽 탄소, 오른쪽 눈 앞쪽, 뒤쪽 탄소를 의미하죠. 그러면 보는 방향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취합폼을 볼 수 있는 전체적인 방향은 총 6개 방향이 있거든요. 그 중에 3개는 Y타입으로, 3개는 삼각별 타입으로 그려지게 되죠. 이렇게 봤을 때, 그 다음에 이 방향으로 봤을 때, 이 방향, 이 세 가지 방향, 주황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저 화살표 방향으로 봤을 때, 여기가 이제 왼쪽 눈 앞쪽, 여기가 오른쪽 눈 앞쪽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Y타입으로 그려지게 된다. 삼각별 타입도 있어요. 이렇게 그려지는 거. 얘는 앞쪽에 Y타입으로 그려졌던 거에 정확히 반대 방향으로 다 보면 됩니다. 지금 뒤쪽에서 앞쪽 편으로 보는 거, 이렇게 보는 거, 이렇게 보는 거. 그렇죠?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은 Y타입으로 그려지게 되고, 그럼 뭐가 맞고 뭐가 틀리냐? 그런 건 아니에요. 보는 각도나 방향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고요. 자, 개인적으로 여기는 좀 선호되는 방향들이 있으실 것 같아. 보통 그렇게 생기거든요. 저는 이렇게 앞쪽에서 보는 거, 이것도 그리긴 하는데, 보통 이렇게 그리는 걸 좀 많이 선호해요. 이렇게 보는 거. 근데, 어느 쪽 방향으로 보는 게 제일 좋을까는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어느 쪽 방향으로 보는 거를 좀 선호하시는지 그 방향으로 그리시는 거를 좀 추천은 드려요. 채점하는 사람의 성향에 맞게끔 답을 쓰는 거 굉장히 좋은 고트점을 맞는 팁이에요. 자, 그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고, 간혹 어려워하시는 게 이 보트폼. 보트폼 같은 경우도 이제 뉴먼 투영도를 그릴 수 있거든요. 이렇게. 얘는 이제 결합들이 다 가리워져 있는 상태. 그래서 얘는 결합각 스트레인이 결합각 스트레인이 아니라 비트림 스트레인이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취합폼은 워낙에 많이 그리니까 깔끔하게 잘 그리는데, 간혹 보트폼이 나오면 이거 뭐지? 어떻게 그리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리면 돼요. 여기 CH2는 이제 뭐 생략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실선으로만 그려도 문제 없습니다. 결합이 여기서처럼 다 엇갈려져 있느냐 아니면 가리워져 있느냐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거를 비교하기 위해서 취업폼과 보트폼의 뉴먼 투영들을 그리는 그런 문제가 제일 많이 출제가 되니까 이 결합의 가리움, 그리고 앞쪽의 경우처럼 결합의 이제 엇갈림, 그거를 좀 반드시 정확히 표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앞쪽 편은 이제 그렇게 해서 좀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자세한 강의가 다시 필요하시면 2장 강의 들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 내용들을 다 알고 있으시다라는 전제하에 데칼린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여기는 기본서에서 이 데칼린의 누면 투영들을 그린다? 이건 없어요. 어떤 교재에도 없어요. 그럼 왜 설명을 합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이게 예전에 제가 이걸 넣었던 이유는 뭐냐면, 피트 시험, 그죠? 피트 시험이 이게 되게 특이해가지고, 이런 골격 같은 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되게 많이 출제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넣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기말고사나 뭐 중간고사 이런 시험에서 보게 되면은 거의 안 물어볼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데칼린, 트랜스 데칼린, 시스 데칼린, 요거에 관련된 뉴먼 투영도는, 제가 볼 때 진짜 필요 없으실 가능성이 훨씬 더 커요. 그러니까 여기 관심이 있어. 내가 이 부분은 좀 알고 싶은 욕구가 있어. 그리고 수업 시간에 이런 것도 한번 교수님이 언급을 한 것 같아. 그런 분들은 좀 들으세요. 그런 분들은 좀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냥 보통 수준에서 그냥 유기화학 공부하는 걸 원하시는 분들 있으실 수 있잖아. 여기는 그냥 스킵하셔도 제가 볼 때는 문제는 없습니다. 여기는 좀 선정해서 들으세요. 여기는 어떠한 기본서에도 트랜스는 나오긴 해요. 트랜스는 가끔 나와. 시스까지 나오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여기는 조금 개인별로 선정을 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트랜스 형태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앞쪽에서 뒤로 봅니다. 앞쪽에서. 취업폼에서 앞쪽에서 뒤쪽으로 봤을 때 그 형태와 똑같은데 한쪽이 되는 거야. 얘는 뭐 외계인 같겠지만 눈이 3개가 되는 거지. 왼쪽 눈, 오른쪽 눈, 중간 눈.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 왼쪽 눈, 오른쪽 눈, 중간 눈. 이게 중간 눈이죠. 왼쪽, 오른쪽, 중간. 이렇게. 3개의 화살표로 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아래쪽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게 별수소, 위쪽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점수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골격. 얘가 취업폼 2개가 접합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형태는 다 엇갈려져 있습니다. 취업폼의 형태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트랜스 데칼린은 뭐 크게 어려운 내용 없으실 것 같고, 문제는 요 놈이지. 시스 데칼린. 시스 데칼린은 예를 들어서 이런 골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취업폼을 그릴 때 총 배양은 4가지가 가능했어요. 그쵸? 4가지가 가능했거든? 그 4가지 중에 2가지 형태만 뉴먼 투영들을 그릴 수 있어요. 이것과 얘는 이제 요 형태. 그쵸? 요 A라고 하는 형태와 요 형태. 요것만 뉴먼 투영들을 그릴 수 있어요. 나머지 B와 B'이라는 구조가 되어 있을 건데, 이 장 보면은 그 구조는 뉴먼 투영들을 그릴 수 없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고, 자, 우선 요거부터 보시면, 얘는 어떻게 보는 거냐면, 이렇게 보는 거야. 여기가 왼쪽 눈의 앞쪽 탄소가 되고 뒤쪽 탄소가 돼요. 요 방향으로 하나 봅니다. 오케이? 거기가 여기야. 여기야. 그 다음에 중간에서 여기를 봅니다. 중간 눈으로 여기 봐요.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야. 번호 써드렸지? 여기가 2번 탄소고 여기 뒤쪽이 1번 탄소예요. 중간 눈으로 본 게 여기야. 그 다음에 오른쪽 눈으로 보는 게 어디냐면 여기야. 이 3가지가 평행이에요. 이렇게 결합이 평행이에요. 얘가 오른쪽 눈으로 봤을 때 앞쪽 탄소, 뒤쪽 탄소가 되는 거예요. 오른쪽 눈의 앞쪽 탄소, 뒤쪽 탄소. 이해되셨죠? 그럼 세로로 그려져 있는 거는 조금 구조를 그리기가 좀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가로부터 그리는 거야. 즉 흰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부터 그리는 거야. 저거는 우리가 많이 그렸잖아. 그쵸? 이거는 많이 그렸잖아. 그냥 취업폼의 뉴먼 투영도, Y타입으로 그려지는 취업폼의 뉴먼 투영도잖아. 자, 그러면 마지막 이쪽 편, 세로 쪽으로 되어 있는 거는 그냥 거기서 배양만 맞춰주면 돼. 자, 보세요. 2번에서 앞쪽 눈의 중간 눈을 봤을 때 아래쪽으로 그려지는 게 축이죠. 요거예요, 요거. 그럼 얘는 바깥쪽으로 빠져 있잖아. 예. 그쵸? 아래쪽으로 그렸어. 그 다음에 뒤쪽 편 탄소, 1번 탄소 쪽에서는 축으로 서 있는 게 수소지? 이게 축으로 서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적도 방향으로 이렇게 옆으로 빠진 상태죠. 이렇게 그렸어. 그 다음에 연결만 해주면 되는 거야.
여기 앞쪽에서 봤을 때, 뒤쪽에서 봤을 때. 이거를 연결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여기도 Y타입으로 그려지게 되죠. 그래서 여기도 Y타입, 여기도 Y타입, 여기도 Y타입. 한쪽이 Y타입으로 그려지면 나머지도 다 Y타입이에요. 이게, Y타입과 삼각별 타입이 같은 형태로 한 구조 내에서 포함이 돼서 그려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돼요. 이건 한번 그려보시면 골격 잡는 건 크게 어렵지 않거든요. 자, 그 점 확인해 주시면 되고,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은 이런 골격을 누멘트형도로 그려라? 나올까? 되게 고급 내용이긴 해서 거의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나온다고 하시면 이 구조를 이런 형태의 취업폼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그려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걸 직접 그린다? 이거는 외워서 그리는 것밖에 안 돼. 외워서 그리는 게 되는 거예요. 저 취업폼을 그리고 저걸 어느 방향에서 봤는지를 알아야지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냥 외우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좀 더 어려운 거는 뭐냐면 이렇게 누멘트형들을 주는 거야. 이 누멘트형들을 줘요. 이 누멘트형들을 주고 저 구조를 그려라 라고 하는 게 나올 수 있어요. 이 구조를 주고 이 구조를 그려라 혹은 이 구조를 그려라. 사실 이 구조를 그리는 게 좀 더 어렵죠. 왜? 저거 그리는 건 되게 쉽거든 사실. 이런 골격이 나오잖아? 그럼 얘는 시스테칼린이네? 이건 우리가 알고 있어. 그 다음에 얘가 그리기 쉬운 이유는 뭐냐면 여기가 중간 접점들이잖아. 이것도 알고 있거든? 여기가 접점, 앞쪽 탄소, 뒤쪽 탄소가 돼요. 뭐 이렇게 평면으로 그리면 위쪽, 아래쪽이 되겠지? 위쪽, 아래쪽이 되겠지? 그러면 지금 보세요. 여기를 이렇게 그었을 때 얘 다 어디 존재해? 위쪽에 존재하지? 이 수소원자가 지금 다 쐐기, 앞으로 향하고 있거나 눕혀져 있다라고 하면 위쪽을 향하고 있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얘가 다 위쪽을 향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시스테칼린이니까 이렇게 되고 접점 탄소 원자에 존재하는 수소원자 하나씩밖에 없어요. 왜? 나머지 하나씩은 다 고리를 형성하고 있는 결합이니까. 위쪽을 향하고 있네? 이렇게 그리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건 어렵지 않거든. 저 취합폼을 그리는 게 어렵지, 오히려. 취합폼을 어떻게 그리냐? 자, 어떻게 그릴까? 제일 쉽게 그리는 방법은 여기를 고민하셔야 돼요, 여기를. 자, 어떻게? 그냥 일단 이 배양대로 그려보세요. 접점 탄소 중에 하나에서 이제 세로쪽으로 그려지는 거, 이거 있죠? 그 골격을 그대로 그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거를 뭘로 맞춰서 그리냐면은 취업폼으로 그립니다. 세로쪽으로 그려지는 취업폼 형태로 그립니다. 자, 그러면 이거 취업폼으로 그리려면은 이거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얘를 취업폼으로 그리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밖에 안 그려집니다. 이렇게밖에 안 그려져. 그 다음에 여기가 접점 탄소였잖아. 여기도 그럼 접점 탄소가 되겠죠? 요거를 이용해서 취업폼을 이쪽에 추가적으로 그려주면 됩니다. 그럼 무슨 골격이 되는 거야? 저의 골격이 되죠. 그래서 여기 앞쪽 접점 탄소 원자에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결합, 그거를 이용해서 취업폼의 구조를 찾아주시면 돼요. 자, 이해되셨죠? 자, 얘는 어떻게 보는 거냐? 자, 지금은 요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게 지금 가로쪽으로 그려지죠. 그럼 얘도 똑같아. 자, 오른쪽 눈으로 이렇게 봅니다. 중간 눈으로 이렇게 봅니다. 왼쪽 눈으로 어떻게 본다? 이렇게 봅니다. 되셨어요? 오른쪽 눈의 앞쪽 탄소, 중간 눈의 앞쪽 탄소가 뭐야? 접점 탄소 원자에 존재하는 탄소들이잖아. 그쵸? 앞쪽, 뒤쪽. 그 다음에 왼쪽 눈. 왼쪽 눈의 앞쪽, 뒤쪽. 여기도 여기 배치를 맞춰서 그리고, 여기부터 그리고, 그 다음에 그대로 연결시켜서 그려주면 됩니다. 이거 그리는 거는 뭐 특별한 설명이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를 자세히 설명드리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된다. 요것도 보시면 이렇게 그었을 때 다 위쪽이잖아. 그러니까 저 배양을 가지고 있는 데칼린이구나, 시스데칼린이구나 하는 거는 알 수 있죠. 둘 다 위쪽을 향하니까 얘는 당연히 시스겠지. 그리고 둘 다 쐐기 형태로 그려지겠죠. 그것도 문제 없어요.
자, 그럼 여기도 똑같거든? 이거를 취업품 형태로 바꾸는 거. 그럼 여기서 이게 중요한 거지. 접점 탄소 중에 앞쪽 탄소 원자에서 세로로 떨어지면서 이렇게 꺾이는 거. 요 배양을 일단 그려주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것도 취업품을 그리려면 여기서 변화를 시켜주면 취업품이 그려지지 않고 이렇게 그려야 되거든. 맞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요 골격상에서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지. 그럼 이 골격이 뭐야? 이잖아. 그쵸? 그래서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거. 요거는 약간 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변화를 시킬 때 취업품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렇게 좀 기억해 두시고 이렇게 그려지는 것도 똑같은 방법입니다. 똑같은 방법. 어떻게? 이렇게 왼쪽 눈의 앞쪽, 뒤쪽, 중간 눈의 앞쪽, 뒤쪽, 여기가 오른쪽 눈의 앞쪽, 뒤쪽 이렇게 세 방향으로 보는 거죠. 그럼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얘도 Y타입으로 그려지고 올라가고. 되셨죠? 그리는 거 확인해 보시고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는 이제 접점 탄소 원자에서 여기잖아. 여기가 접점 탄소잖아.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는 이제 세로쪽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옆으로 되네요. 이렇게. 요 배양대로 그대로 여기도 그려줍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거의 취합품을 그리려면은 이렇게 그리지. 그쵸? 그리고 이게 오른쪽 편의 고리 형태니까 왼쪽 편의 고리는 이렇게.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저 형태로 C 형태처럼 취합폼의 구조는 이렇게 그려지게 된다. 자, 요거는 나중 예전에 피트 강의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요거를 필수적으로 설명을 해야 됐었어요. 왜냐면 요 골격이 문제 나왔거든. 골격들이. 근데 뭐 학교에서 배우는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이런 내용 안 나올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되게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 시험에 따라서. 그런 내용이 있다. 얘도 똑같죠? 얘도 오른쪽 눈, 앞쪽, 뒤쪽, 중간 눈, 앞쪽, 뒤쪽, 왼쪽 눈, 앞쪽, 뒤쪽. 오케이? 여기도 똑같아요. 이렇게 맞춰서 그리고 여기도 요 배양대로.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지? 취합폼을 바꾸면 여기에서 요 배양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 내용까지 해주시면은 뉴먼트 형도와 관련된 내용은 이거 이상 나올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없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부분을 안 들으실 가능성이 제가 볼 때 되게 클 것 같긴 한데 사실 그래도 들으실 수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강의는 설명을 드린 거고 여기는 사이클로헥세인의 취합폼의 뉴먼트 형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만 정확히 다 파악하고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구조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고리가 하나가 더 연결돼서 취합폼이 그려진 거 그거에 뉴먼트 형도가 연결된 거일 뿐이지 내용이 복잡한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요 관련된 문제들, 뉴먼트 형도와 관련된 문제들 좀 풀어보고 그 다음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된 화합물의 가장 안정한 형태의 뉴먼트 형도를 그리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뉴먼트 형도를 그리기 위해서는 제시된 화합물, 지금 A, B는 다 데칼린이죠. 요 A는 트랜스 데칼린, B는 시스 데칼린 형태인데 요 각각의 형태의 가장 안정한 형태의 취합폼을 먼저 그려야 되고요. 그 취합폼을 이용해서 뉴먼트 형도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뭐 트랜스 데칼린 같은 경우는 사실 간단하죠. 왜냐면 이제 옆쪽으로 골격이 연이어져 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시스 데칼린에 비해서는 그리기도 훨씬 더 용이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일단 뉴먼트 형도로 그리게 되면 어떻게 그려지게 되냐면 취합폼으로 일단 그려보게 되면은 트랜스 데칼린이니까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얘가 이제 접점 탄소가 되는 거죠. 접점 탄소 여기 수소가 위쪽으로 여기는 수소가 아래쪽으로 존재하는 상태. 물론 다 액시얼 축방향입니다. 자, 그럼 얘가 액시얼이었기 때문에 쐐기로 그려지게 되는 게 A 골격, B 골이라고 봤을 때 B쪽에서 보시면 쐐기가 액시얼이죠. 액시얼, 이쿼터리얼, 액시얼이에요. 얘가 액시얼이에요. 그렇죠? 이쪽 편도 보시면 액시얼,
이커트리얼 액션, 이커트리얼. 얘는 이커트리얼. 적도 방향이네요. 자, 그게 맞는지 그대로 보시면, 여기 접점탄소 원자, 여기가 여기에요. 여기로부터 봤을 때 한 칸, 두 칸. 한 칸, 두 칸에서 위쪽으로 그려지는 건 뭐다? 그쵸. 축방향의 메테기가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네 번째. 하나, 둘, 셋, 네 번째. 여기잖아요. 여기도 위쪽으로 그렸어요. 얘는 적도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뉴멘통들은 이렇게 그리는 게, 취합품을 이렇게 그리는 게 맞다. 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요거의 뉴멘토 용도는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가 앞쪽 탄소, 뒤쪽 탄소. 얘가 앞쪽 탄소, 뒤쪽 탄소, 얘도 앞쪽 탄소, 뒤쪽 탄소로 그려지게 됩니다. 자, 여기 수소, 여기도 수소가 존재하는 거죠. 자, 그러면 큰 골격은 이렇게 그려지게 되죠. 앞쪽 편 탄소부터 보시면 이렇게 여기 앞쪽 편 탄소를 그린 거고요. 뒤쪽 편 탄소, 여기 지금 뒤쪽 편 탄소들을 보시면 원으로 그려지게 되는데 이렇게 그려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메틸기는 가장 왼쪽 편 앞쪽 탄소 원자의 위쪽의 적도 방향이잖아요. 가장 왼쪽 편 앞쪽 탄소 원자의 위쪽 편의 적도 방향이니까 여기로 오게 되고, 여기는 오른쪽 편, 가장 오른쪽 편 뒤쪽 탄소 원자의 축으로 서 있는 거. 오른쪽 편 가장 뒤쪽 탄소. 그렇죠? 동원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에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돼요. 이게 가장 안정한 형태이고, 어차피 안정한 형태, 얘는 링 플립이 안 되니까 이 구조밖에 그려지게 되지 않는 거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나머지는 다 수소 원자들이 생략되어 있는 것들. 네. 그래서 제시된 A 화합물의 취합분과 그 가장 안정한 형태에서의 뉴멘트 온도는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 B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번은 지금 시스테칼린이죠. 시스테칼린의 경우에는 링 플립이 가능한 형태이기 때문에 더 안정한 취합품 같은 경우는 지금 존재하는 메틸 치환기와 OH기 치환기 중에 축으로 서 있을 때 1,3,2축 방향 상호작용 에너지가 더 커서 불안정한 거. 그게 적도 방향으로 가 있는 형태의 화합물이 더 주된, 이제 더 안정한 형태의 화합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는 메틸기가 쭉으로 서 있을 때 에너지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메틸기, 지금 이 구조상에서 쐐기로 그려져 있는 메틸기가 적도 방향이 돼야 됩니다. 자, 이게 적도 방향이 되면 OH기 당연히 이제 적도 방향이 되고요. 자, 메틸기가 적도 방향일 때 쐐기로 되어 있는 게 지금 적도 방향이죠. 그러면 그 다음 쐐기는 축, 그 다음 쐐기는 적도 방향이 돼요. 즉 여기 결합이 적도 방향이 된다. 수소는 당연히 축 방향으로 서게 될 거고, 여기 그 다음 수소 원자는 이제 적도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A 고리와 B 고리라고 봤을 때 지금 B 고리 쪽에 존재하는 치환기 4개의 이제 배양은 다 정한 상태고요. 자, 이렇게 존재할 때 그릴 수 있는 방식은 4가지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C, C', D, D'. 요거는 2장에서 좀 설명드렸던 내용이니까 그 부분 다시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번호를 지금 1, 2번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가 1번이고 여기가 2번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1번 탄소에 존재하는 수소 원자가 축이고 2번 탄소 원자에 존재하는 수소 원자가 적도 방향인 거. 자, 1번이 축, 2번이 적도인 거. 그건 뭐냐면 D와 D'이에요. 1번이 쭉, 2번이 적도인 거. D와 D'이고, 자, 지금 같은 경우는 B고리가 지금 치환기가 존재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B고리가 이렇게 가로 쪽 방향이고, A가 위로 올라간 형태가 되겠죠. 이런 배치로 그려지는 골격, 그거를 찾아주시면 되는데, 바로 D'이죠. D'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1번에서 1, 2, 3번, 여기 위치가 여기가 돼요. 메틸기가 되는 거고, 여기가 OH기가 된다. 자, 그래서 D'의 구조를 이용해가지고, 지금 취합범을 그렸어요. 자, 근데, 보통 이제 요 골격상에서 우리가, 뉴멘통들을 그릴 때, 그건 앞쪽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C와 C'의 구조가 조금 더 일반적이다. 쉽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렇게 보는 것과,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는 거. 이렇게 이제 그리는 방향.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서는 이 방향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그려지는 거. 이렇게 보통 그리게 되는데, 자, 그럼 D와 D'은 불가능하냐? 구조를 그리는 게 그렇진 않습니다. 자, D와 D'도 가능하긴 해요. 물론 이제 C와 C'에 비해서는 그렇게까지 일반적으로 그리는 방식상에서 선호되진 않지만 그래도 가능은 하죠. 어떻게 그리게 되냐면 여기 탄소가 왼쪽 편의 가장 앞쪽 탄소예요. 그래서 요 배양으로 그리는 겁니다. 요 배양으로. 여기가 앞쪽 탄소, 뒤쪽 탄소 이렇게. 그럼 여기 1, 2번을 이제 중간 탄소로 보는 거죠. 중간에 앞쪽 탄소, 뒤쪽 탄소, 그리고 이렇게 봅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 이것도 뉴먼 투영대를 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이제 보는 각도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거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직관적으로 보기가 생각보다 쉽진 않기 때문에 선호되진 않지만 가능은 하다. 자, 여기 수소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가장 왼쪽이에요. 얘가 중간, 얘가 가장 오른쪽 편 탄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장 왼쪽 편에서 축으로 아래쪽에 수소가 존재하는 거죠. 그 배치로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얘가 수소가 되는 거고, 자, 앞쪽 탄소 원자에서 적도 방향으로 존재하는 거, 얘가 메틸기잖아요. 이렇게 존재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연결이 될 거고, 뒤쪽 탄소 원자에서는 아래쪽 방향의 적도 방향인 게 OH기. 자,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중간 탄소, 이렇게 표현해 주시고, 이제 위로 올라가게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도 뒤쪽 탄소가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고, 이렇게 그려지게 돼요. 자, 이렇게 골격을 그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뉴먼 투영대가 되고, 나머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것들은 다 수소 원자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가장 왼쪽 편 탄소, 여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 부분이 여기로 그려지게 된다. 그래서 뉴먼 투영대는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조금 더 이제 본격적으로 중요하게 설명드릴 내용이 이거죠. 피셔 투영도. 피셔 투영도는 기본서에 따라서 입체화학 부분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 뒤쪽. 이게 피셔 투영도를 이용해서 제일 많이 그리는 게 카보하이드레이트, 단당류 이런 구조들을 제일 많이 그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설명하고 있는 교재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얘는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면 이걸 가지고도 입체화학 부분에서 문제를 당연히 출제할 거기 때문에 이거는 입체화학 부분에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보는 기본서, 맥머리가 그랬던 것 같은데, 여러분이 보는 기본서에 입체화학 파트에 피셔 투영대가 없다라고 해서 안 하면 안 됩니다. 얘네 꼭 입체화학 파트에서 하셔야 돼요. 자, 피셔 투영도는 중심 탄소 원자를 두 결합 사이로 바라봐서 모든 공유 결합이 가로선 또는 세로선으로 나타나도록 그리는 방법입니다. 3차원은 어쨌든 투영도라고 하는 거는 3차원의 유기화합물을 2차원으로 그리는 거야. 뉴먼 투영도는 앞쪽 탄소, 뒤쪽 탄소를 보면서 눌러서 그린 거지. 눌러가지고 이렇게 치환기들이 어떤 배양을 가지고 있는 건지 본 거잖아요. 얘는 어떤 화합물 자체에 중심 탄소 원자가 있고 그 중심 탄소 원자를 중간에서 바라봐서 눌러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투영도라고 하는 거는 눌러서 본 겁니다. 전체적으로. 쉽게 말하면 눌러서 본 거예요. 자, 쉽게 생각해 3차원 분자를 평평하게 눌러 놓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피셔 투영도 그리는 방법. 피셔 투영도를 직접 3차원 형태, 즉 쇠기와 대쉬, 그리고 실선으로 그려져 있는 구조를 피셔 투영도를 그리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문제도 연습 문제에 있으니까. 물론 이제 반대의 문제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리는 방법도 알아두셔야 돼요. 자, 모체가 되는 탄소-탄소 결합은 세로 방향으로 위치하도록 나타내며, 선의 교차점에 존재하는 탄소 원자는 나타내지 않고요. 가로축으로 그려지는 거에는 치환기가 그려집니다. 주사슬은 다 세로로 그려져요. 피셔 투영도는 탄소의 주사슬이 세로 방향으로 그려지게 되고, 가로축에 놓여져 있는 것들은 치환기다. 그 탄소 원자에 결합되어 있는 치환기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통 가장 꼭대기 탄소 원자, 가장 위쪽 편 탄소 원자. 그거는 이제 여러 치환기 중에서 산화가 가장 많이 되어 있는 형태가 오도록 나타내 주시면 됩니다. 자, 가로결합. 얘는 피셔 투영도의 좀 개념이 중요한데, 그 피셔 투영도는 다 실선으로 그려져 있는데, 그 실선에 숨겨져 있는 이면의 내용이 중요해요. 결합의 성격이. 자, 뭐냐면, 가로축으로 그려져 있는 결합 있죠? 얘는 앞으로 튀어나 있는 형태야.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 있는 거. 이렇게.
여러분 쪽을 향하는 앞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거고, 세로 결합은 뒤로 들어가 있는 형태예요. 세로 들어가 있는 형태. 그러니까 얘가 실제로는 3차원 구조잖아. 정사면체형 구조잖아. 그 탄소가 정사면체 구조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절대 평면이 될 수 없다고. 그러니까 공간상 튀어나온 거 2개, 뒤로 들어간 거 2개. 그러면 그게 정사면체형 배합이거든. 그런데 다 실선으로 그려져 있는데 그 실선에 숨겨져 있는 의미를 알아야 된다고. 가로는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결합이고 세로는 뒤로 들어가 있는 결합이다. 자, 이렇게. 지금 이거는 C와 D 사이를 본 거예요. 여기가 중심 탄소 원자가 되고. 그럼 세로축으로 그려지는 게 A와 B가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여기 중간에서 이걸 본다고 생각하면 C와 D는 내가 이 중간에 있다고 하면은 앞쪽을 향하고 있지. 내 쪽을 향하고 있는 거잖아.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형태라고. 그리고 얘는 어떻게 되는 거죠? 뒤로 들어가 있는 형태처럼 그려져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일제 이런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지. 이 중심 탄소 원자에서 C와 D는 내가 이 각도에서 보게 되면은 나 쪽을 향하고 있는 게 되는 거고, B와 A는 뒤로 들어가 있는 형태처럼 그려지게 되는 거죠. 근데 실제 이렇게 그리진 않고 이거를 다 실선으로 그냥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진 게 뭐다? 이게 피셔트 형도다. 그래서 3차원 구조를 피셔트 형도로 보는 거는 어느 방향에서 보든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렇게 그렸을 때는 어느 방향에서 봤다라고 하는 거를 화살표로 좀 표현을 해주시는 게 명확합니다. 채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이 방향에서 봤구나. 표현 안 해봐. 어디서 본 거야? 이렇게. 기분이 좀 다르겠죠. 편의를 제공해드려야 돼. 채점하는 사람의 그 채점의 편의성을 제공해줘야 돼요. 답을 쓸 때는. 이렇게 보게 되면은 B와 C가 어떻게 되는 거야? 앞쪽으로, 내 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쪽이 되는 거고, A와 D가 뒤로 들어가면서 세로축을 형성하겠죠. 이렇게. 보는 각도에 따라서 지금 이거 동일한 화합물이잖아. 동일한 화합물인데 지금 치환계들의 존재하는 형태는 달라질 수 있다. 근데 이거 뒤쪽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탄소로부터 A가 동일한 거잖아요. 그럼 얘도 정사면체형 탄소이기 때문에 회전이 가능해. 결합 하나를 고정하고 나머지 3개를 회전시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D가 지금 일로 왔잖아. 이 구조랑 비교해보면 D가 일로 온 거잖아요. 이렇게 회전하면 되는 거야. D가 일로 가고 B가 일로 가고, 그쵸? C가 일로 가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 구조는 같은 거잖아. 왜? 이 똑같은 구조를 보는 각도만 다르게 본 거니까. 그래서 요거 결합 하나 고정하고 나머지 회전시킬 수 있다. 뒤쪽에서도 한번 나오겠지만 피셔트 형도에서 구조 분석할 때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에요. 얘는 꼭 기억해 두시고, 피셔트 형도에서도 RS를 따질 수 있습니다. 따지는 문제도 나오니까. 어떻게 따지냐? 실선으로 다 제시가 되어 있잖아. 다 실선이야? 어떻게 생각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중요한 거는 우선순위 제일 우선순위 일단 탄소가 카이랄 탄소인지는 워낙에 보기가 쉽죠. 딱 치환기 4개가 확실히 다 구분이 돼서 보이니까. 오케이? 카이랄 탄소네. 맞잖아. 그 다음에 우선순위를 따지긴 해야겠지? 그러면 여기는 산소 원자가 1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탄소 동일한데 여기는 수소 3개고 여기는 카본을 이중결합이니까 산소, 수소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일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는 여기가 2번째예요. 얘가 3번째가 되고 얘가 4번째가 되겠죠. 우선순위 정했어. 그러고 보니까 우선순위 제일 낮은 게 가로축에 그려지게 돼요. 대부분의 경우는 수소가 가로축으로 그려지게 되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실선인데 저 실선에 숨겨져 있는 의미를 알아야 된다. 가로축은 무슨 결합이었지?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결합이잖아. 이렇게. 그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대로 놓고 RS를 따지고요. 우선순위 제일 낮은 게 원래는 뒤로 들어가 있는 쪽에 놓고 결합을 봤어야 됐잖아. 앞으로 튀어나온 거잖아. RS 따지고 한번 바꿔주면 돼요. 여기서처럼 회전을 시켜도 되긴 하는데 회전을 시켜서 이쪽으로 내릴 수도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긴 합니다. 이거는 그냥 회전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는 걸 표현해 드린 거고 그냥 따져요. 1번, 2번, 3번이니까 이렇게 돌아가잖아. 반시계 방향으로 되니까 S야. 그런데 우선순위 제일 낮은 게 어디에 존재? 쇠기 앞으로 튀어나온 결합의 존재. 바꿔주면 된다고.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R이 되는 거지. 이렇게. 되셨죠? 자, RS 따지는 문제, 저 피셔트 형도로 제공이 되는 문제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피셔트 형도로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피셔트 형도의 입체각인데 180도의 회전은 가능합니다. 어떻게? 지금 이 화합물을 이렇게 회전시킨 거지. A가 일로 오도록. 그러니까
이렇게 존재했었던 거를, 이렇게 존재했었던 거를 어떻게? 이렇게 회전시킨 거야. 이해되셨죠? 이렇게 존재했던 걸 이렇게 180도 회전시킨 거야. 그러면 똑같아요. 우선순위가 A, B, C, D 순으로 낮아진다라고 보면은, 그러면 지금 D가 우선순위 제일 낮잖아요. 튀어나와 있잖아. 그럼 A, B, C 순위니까 이렇게. 시계방향으로 다니까 R인데 튀어나와 있으니까 S가 되는 거잖아. 그쵸? 똑같이 따져보면 180도만큼 회전시켜서 따져보면 얘도 S가 돼요. 그러니까 동일한 거지. 그러니까 구조를 분석할 때 이렇게 180도로 회전시키게 되면은 동일한 형태가 그려진다는 거예요. 동일한 형태의 화합물, 동일한 화합물이 그려졌다는 거지. 자, 그 개념 기억해 두시고 90도가 회전이 됐다. 얘는 거울상 이성질체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거울상 이성질체가. 90도가 회전이 되면은 그 다음에 하나의 치환기 고정하고 나머지 3개 회전하는 거 앞쪽에 한번 했었죠. 얘는 가능해요. 똑같은 화합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회전하는 거는 뭐 어느 쪽 방향으로 회전을 해도 돼요. 지금처럼 요렇게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해도 되고 반시계 방향으로 치환기 3개를 회전시켜도 됩니다. 가능하고요. 세로축을 기준으로 좌우 가로축의 치환기를 교환한다. 지금 요거를 기준으로 A와 B에 대한 세로축은 고정하고 C가 D쪽으로, D가 C 쪽으로 가게끔 바꾸면 뭐가 돼? 거울상 이성질체가 만들어져요. 이렇게 정리해보면 180도를 분자 자체로 회전시키는 거 가능하다. 90도 회전시키는 거 불가능하다. 뭐가 만들어지는 거다? 거울상 이성질체가 만들어지는 거다. 결합 하나 고정하고 3개를 회전시키는 거 가능하다. 세로축 고정하고 가로축에 존재하는 거 양쪽 사이드에 있는 것만 위치를 바꾼다. 거울상 이성질체가 만들어진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 내용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내용 중에 요거 이거는 제가 사실 거기 부분에서 이게 카보하이드레이트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 거기서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데 이게 간혹 이렇게 이제 문제가 있긴 있더라고요. 자, 3차원 구조로 그려지는 것과 요렇게 바꾸는 거를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데 자, 얘가 숨겨져 있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은 자, 가로축은 앞으로 다 튀어나와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 구조, 이 피셔 튜닝에서 되게 중요한 거는 세로축이거든. 예를 들어서 2번과 3번 사이의 결합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세요. 얘가 실선이지? 얘가 어떻게 되죠? 얘 뒤로 들어갔잖아. 이거 기준으로 해서 얘도 뒤로 들어가 있거든? 맞아요? 이렇게 존재하는 거고 뒤로 들어가 있어. 이 결합들이. 뒤로 들어가 있어. 앞으로 튀어나온 게 지그재그로 그려지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 세로축으로 그려지는 게 이렇게 지그재그식으로 그려지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피셔트 형도에서 이 결합의 특징, 세로축의 결합의 특징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하면은 CHO라고 하는 알데히드는 뒤로 들어가 있는 결합이 존재하는 거고 이 전체 쪽도 뒤로 들어가 있는 결합이 존재하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이거 진짜 중요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결합을 생각해봐. 3번과 4번은. 얘 뒤로 들어가 있지. 얘도 뒤로 들어가 있다고. 맞잖아. 그쵸? 얘를 기준으로 해도 얘 뒤로 들어가 있고 얘도 뒤로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옆에서 분자를 보잖아요. 옆에서 분자를 보면은 이거를 옆에서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옆에서. 그러면 이 구조가 이렇게 지그재그로 그려지는 게 아니야. 지그재그로 그려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옆에서 그려지는 거냐면 이렇게 이 결합의 기준으로 얘가 뒤로 들어가고 뒤로 들어가고 이 결합의 기준으로 뒤로 들어가고 뒤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가 아니라 이렇게 말리는 형태가 돼요. 이거를 가끔 간과해서 이 구조 그릴 때 틀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 구조, 세로축의 결합의 의미, 요거다. 이거 아니다. 이거다. 오케이? 말려있는 형태가 돼요. 자, 일단 그거 되게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 그럼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저 구조를 두 가지가 있지. 이렇게 지금 3차원 형태로 그려져 있는 구조를 내가 피셔 튜닝도로 바꾸고 싶어. 그럼 이 피셔 튜닝도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꺾여 있는 거잖아. 얘는 지그재그잖아. 그러면 만약에 피셔 튜닝으로 바꾸고 싶으면 얘를 회전시켜야 돼. 여기 회전시켜서 이 실선이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그 다음에 또 실선이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이거 결합들을 다 회전시켜서 그려야 돼요. 쉬울까? 겁나 어려워요. 그리고 무조건 실수합니다, 얘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이 구조를 이렇게 피셔 튜닝으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 저 골격을 변화시킨다? 그런 짓 하시면 안 돼. 저도 못해요. 저도 안 해요. 되게 실수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하다 보면 미쳐요. 아, 이거 뭐지? 어떻게 그리는 거지? 포기하게 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바꾸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면 2, 3, 4, 5번 탄소가 지금 다 카이라 탄소잖아. 그러면 저 탄소 원자들의 RS를 따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CHO 여기 기본적인 골격을 세로축으로 놓고요. 지금 여기 2번 탄소 원자에는 수소 OH, 여기도 수소 OH, 수소 OH에만 배양을 넣어주면 되잖아. 그럼 각각 따져 놓고 여기가 지금 2번은 R이에요. 여기가 R 배양이 되면은 수소가 어느 쪽으로 OH가 어느 쪽으로. 수소니까 다 이게 지금 쐐기로 그려지게 되잖아. 그렇게 좀 생각을 해서 내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이해되셨죠? 그 방법이 있어. 상호 변화하는 반응에서. 그 다음에 반대로 피셔 트용도를 저 3차원 구조로 바꾸고 싶어. 그럼 얘도 꺾은 상태로 이렇게 존재하는 거잖아. 세로축이 꺾어진 상태로 존재하는 거잖아. 말려서. 그럼 그 말린 거를 그리고 그거를 풀어서 저렇게 바꾼다? 그것도 하면 안 돼. 워낙 복잡해. 되게 복잡한 구조이기 때문에 실수를 무조건 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얘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상태에서 RS를 따질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저 구조, 그리고 세로축은 지그재그 형태로 그리고 RS를 넣으면 돼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럼 그거 설명하려고 이걸 했느냐? 그렇게 하려면 너무 오래 걸리잖아. 그쵸? 너무 오래 걸려. 지금 얘 간단한 거 한 2개 정도만 되면 그래 오케이 RS 한번 따져보자 이렇게 되잖아. 지금 4개야. 여기 따져야 되죠? 그럼 여기 각각 결합 넣으면서 이게 어느 쪽으로 존재할 때 R이 되고 어느 쪽으로 존재할 때 S가 되는지를 따져서 다 그려야 돼. 이거 구조 이렇게 바꾸는데 최소 몇 분 걸릴까요? 제가 아무리 빨리 해도 최소 3, 4분 걸려요. 이거 따져야 되지, 이거 다 생각해야 되지. 그럼 생각하는 과정에서 한 번 딱 어긋났어. 그럼 무조건 틀리는 거지. 근데 이런 문제가 나오느냐? 나와요. 나와. 상호 변화라는 문제 나와. 그럼 어떻게 하느냐? RS를 따져서 한다? 그거는 그나마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초이스가 될 수 있어요. 가장 최선의 초이스. 결합을 회전시킨다? 그건 최악의 초이스고, 그건 절대 하면 안 되고, RS를 따진다? 그건 그나마 최선의 초이스야. 근데 그것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 그래서 팁을 드리는 거야. 자, 제가 RS 가지고 따지라고 한다고 이거 강의를 설명하겠어요? 안 하지. 자, 요거를 좀 하나 기억해 두시면 돼요. R라고 되어 있잖아요. 다 O라고 되어 있는데, 아래, 혹은, 이거 아래거든요? 아래. 그 다음에 이거 아니면 이제 위쪽을 의미하는 거고, 다운, 혹은 업을 의미해요. 오케이? 여기는 오른쪽, 혹은 왼쪽이에요. 자,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나중에 이 용어들은 여러분이 바꾸고 싶으면 바꿔도 상관없어요. 그 개념만 그대로 갖고 오면 돼. 이 원리만 그대로 갖고 오면 돼. 이걸 어떤 식으로 바꿀 건지는 여러분 마음이에요. 저는 그냥 이렇게 했어. 자, 아래쪽과 위쪽이라고 하는 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자, 이 지그재그로 그려져 있는 3차원 구조상에서 가로축을 이렇게 긋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가로축을 그어. 참고로 이거 두 개는 같은 구조예요. 같은 구조야. CHO라고 하는 기가 아래쪽을 향하고 있을 때, 얘는 위쪽을 향하고 있을 때, 뒤집어 엎어진 거겠지? 뒤집어 엎어진 거. 그래서 똑같은 구조예요. 자, 여기에서 아래쪽, 위쪽을 의미하는 거는 가로축으로 그었을 때, 여기 밑에 쪽에 있는 것들 있죠? 여기 밑에 OH기. 즉, 3번과 5번 탄소에 결합되어 있는 OH기 2개. 얘는 아래쪽에 존재하는 OH기고요. 얘는 위쪽에 존재하는 OH기예요. 오케이? 지그재그로 그렸을 때 아래쪽, 위쪽을 의미해요. 아래, 위라고 하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얘는 조건이야. 얘 조건이고 얘가 결과야. 오케이? 결과예요. 이렇게 그려지면 얘가 아래쪽, 얘가 위쪽이 되겠지? 그 위쪽에 존재하는 치환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자, 다운인 거, 업인 거. 얘는 결합의 형태거든, 결합의 형태. 얘는 결합의 위치예요. 결합의 위치. 결합이 어느 쪽에 존재하는지를 나타낸 거고, 오케이? 얘는 결합의 형태야, 형태.
보통 우리가 다운이라고 하는 결합을 표현할 때는 어떻게 그리죠? 대시를 그리지. 다운. 뒤로 들어가 있든지 아래쪽을 향하고 있든지. 그쵸? 업이라고 하는 거는 위쪽을 향하고 있든지 앞을 향하고 있든지. 그래서 다운이라고 그려진 거는 대시 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결합 형태가 대시인 거. 이것들이지, 이거. 이게 대시.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거. 그게 아래쪽, 다운이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다운. 아래쪽이 아니라 다운. 다운. 다운업, 다운업. 결합의 형태. 업배양. 결합이 업이다. 이것들이죠. 쐐기로 그려져 있는 거. 자, 그러면 저 골격을 피셔트 형태로 그린다고 할 때, 일단 세로축으로 이렇게 딱 그려지게 되겠죠. CHO의 탄소. 그러니까 말단의 CHO, 그 다음에 여기 CH2 OH, 이거는 그대로 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2, 3, 4, 5번 탄소 원자에 존재하는 수소 원전 OH기를 넣는 거야. 여기다 넣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 골격은 그려놓고. 오케이? 얘 그려져 있을 거고, 얘 그려져 있을 거고, 이것들만 다 비어있는 상태인 거지. 그 다음에 채워 넣는 거야. 2번부터. 아래쪽으로 존재할 때 다운이면은 오른쪽으로 그려지게 돼요. 오케이? 아래쪽으로 존재할 때 치환기가 아래쪽에 존재하는 치환기야. 그리고 그 치환기의 결합 패턴이 다운으로 그려져 있어. 즉, 대시에 그려졌다는 거지. 그러면 이 피셔트 형도상에서 그 치환기는 오른쪽으로 그려집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변화를 줄 수 있지. 여기서 네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야. 아래쪽일 때 다운이면 오른쪽이에요. 아래쪽일 때 업이면 하나가 바뀌었잖아. 그럼 뭐가 돼? 얘는 왼쪽이 돼. 오케이? 이렇게 해서 아래쪽인 걸 했고, 그 다음에 위쪽인 거. 위쪽일 때 다운이면은 이거 하나만 바뀐 거니까 얘도 왼쪽이에요. 위쪽일 때 업이야. 그럼 두 개가 다 바뀌었잖아. 반대가 되고 반대가 되니까 얘는 그대로가 돼요. 그래서 오른쪽이 돼요. 오케이? 요 네 가지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하나씩 맞춰볼까요? 여기 위에서부터. 2번 탄소의 지금 OH계는 어느 쪽 방향이죠? 위쪽 편 방향이죠? 쐐기야, 대시야? 쐐기잖아. 업 배양이겠지. 위쪽이 업이잖아. OH가 어디로 그려져? 오른쪽으로 그려지잖아. 오케이? 3번 탄소 원자 OH, 지금 위쪽 화합을 하는 거야. 3번 탄소 OH계는 아래쪽을 향하고 있고, 쐐기, 업에 그려졌어요. 아래쪽에 업이야. 뭐 어디야? 왼쪽이잖아. 4번, 위쪽에 업이네? 어디야? 오른쪽이네? 5번, 아래쪽에 다운이네? 어디야? 오른쪽이네? 다 맞잖아. 그쵸? 이렇게 하면 돼. 팁이지만 구조를 빨리 그릴 수 있는 가장 유용한 팁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어. 그러면 이것만 알아주시면 문제 맞추는 데는 전혀 문제 없어요. 오케이? 이렇게. 자, 얘. 아래쪽. 똑같은 화합물인데 지금 그리는 방향이, 지그재그 되는 방향성이 지금 다른 거잖아요. 두 가지 형태 중에 하나로 그려지게 될 거거든. 그럼 뭐 2번 화합물을 보면은 아래쪽에 다운이네. 오른쪽으로 그려지잖아. 그쵸? 3번은 위쪽에 다운이네. 왼쪽으로 그려지지. 얘만 왼쪽이네. 아래쪽에 다운, 위쪽에 업. 아래쪽에 다운 오른쪽, 위쪽에 업, 오른쪽. 다 오른쪽. 그쵸? 이렇게 해주시면 돼. 지그재그형을 표현할 때는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되고, 오케이? 자, 그럼 반대도 가능하냐? 가능하죠. 반대도 할 수 있어야 돼. 상호 변환이 돼야 되니까.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이 형태가 제시가 되어 있어. 이 형태가. 그 다음에 이걸 지그재그 형태로 그려야 돼. 그러면 그냥 지그재그 형태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큰 골격을 그립니다. 그 다음에 2, 3, 4, 5번에 치환기들을 넣어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기본 골격을 그려놓는 상태에서 그 다음 적용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이거를 그릴 때는 보통 1번 탄소들을 다 이쪽에 놓으면 돼요. 오른쪽으로 그려지니까. 1번 탄소가. 1번 탄소가 오른쪽으로. 물론 이게 왼쪽으로 가도 이게 뒤집어지면서 이 규칙은 그대로 적용이 되긴 할 텐데, 구조를 그릴 때 1번 쪽에, 그러니까 여기 제일 위쪽 편, 1번이라고 하는 게 여기 제일, 피셔트 형도상에서 제일 위쪽으로 그려지는 거 있죠? 이게 지그재그로 그렸을 때 가장 오른쪽 편으로 오도록 그리고 넣어주시는 거를 좀 추천드려요. 자, 그러면
2번 탄소 원자의 OH기야. 2번 탄소 원자 OH기가 지금 오른쪽으로 존재해. 그러면 결과 쪽을 보는 거야. 오른쪽으로 그려져 있는 건 이것과 이거잖아. 이것과 이거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 2번 탄소 쪽의 치환기는 위로 그려지겠지? 이걸 아래로 그리는 사람은 없을 거잖아? 그쵸? 그거는 기본적인 구조 그리는 방식에 관한 거니까 위로 그려져. 위로 그려져. 그럼 오른쪽으로 존재하는 OH기가 위쪽 편에서 그려지게 되면 오른쪽 편으로 존재하는 게 위쪽 편에서 그려지면 어떤 배양으로 그리면 돼? 업배양. 뭐? 쐐기로 그리면 되잖아. 만약에 이런 골격으로 그려졌어. 그럼 2번 탄소 쪽의 치환기는 아래쪽을 향하겠지? 그게 왜 그런지는 설명 안 드려도 되겠지. 그냥 구조가 그렇게 그려지는 거야. 원래 구조가. 아래쪽을 향하겠지? 오른쪽으로 그려지는 것 중에 아래쪽인 거면 다운 배양으로 그려지겠지. 얘는 뭐야? 대쉬, 점선. 됐잖아. 그쵸? 나머지 안 할 거야. 다 똑같이 넣어보시면 다 맞아요. 그러니까 지그재그를 이런 식으로 그리던 이런 식으로 그리던 상관없다고. 똑같은 화합물이 그려진다고. 오케이? 자, 말씀드렸다시피 이 개념, 원리 이렇게 바꾸는 원리만 갖고 오면 돼요, 여러분은. 이거 바꾸고 싶으면 얼마든지 바꾸셔도 돼. 얼마든지 바꾸세요. 상관없어요. 단 헷갈리지 않고 여러분이 외울 수 있게끔. 저는 이거 딱 하나는 외워요. 아다오. 이것만 외워. 나머지 거는 그냥 변화만 시키면 되잖아. 아다오. 글자 3개만 외우면 되거든. 그렇게 큰 노력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 정도만 좀 해주시면은 진짜 빨라져요. 구조 그릴 때. 진짜 빨라져요. 이게 꼭 이렇게 긴 것만 적용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또 짧은 거에도 적용 다 가능해요. 다 가능해. 피셔트 형태와 지그재그 형태로 그리는 거에 있어서 모든 구조에 다 가능해요. 오케이? 이거는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 관련된 문제 풀어보고 그 다음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 화합물에 대한 피셔트 형도를 그리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뭐 복잡한 골격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앞쪽에서 설명드린 방식을 이용해도 되는데 이건 좀 간단한 형태들이잖아요. 얘는 직접 이제 피셔트 형태로 변화를 시키는 거, 그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이거는 지금 여기 부분을 좀 간단히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거든요. CH2OH라고 표현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가 OH기, 그 다음에 수소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간단히 바꿨잖아요. 여기가 카레탄소고. 그래서 요 탄소가 이제 중심부에 오게끔 해서 이제 변화를 시켜주시면, 이제 피셔트 용도로 변화를 시켜주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돼요. 얘를 위에서 눌러서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눌러서. 자, 그러면 여기가 메틸기잖아요. 얘를 세로축상에서 위쪽으로 놓을 거예요. 얘를 위쪽 편으로 놓으면은 얘가 아래쪽으로 그려져요. 세로축상에서 메틸기를 위쪽으로 놓게 되면은 그대로 눌러서 보는 거니까 얘가 CH2OH기가 되죠. 자, 그럼 이걸 그대로 누르면 왼쪽 편으로, 여기 피셔트형 도상에서 왼쪽 편으로 그려지는 거는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거죠. 위에서 한번 이제 눌러서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H고 OH기가 됩니다. 자, 그럼 이게 맞는지 확인하는 제일 쉬운 방법은 카이라탄소의 RS를 가지고 따져주시면 돼요. 자, 여기는 얘가 4번이고 1번이고 2번, 3번이 되니까 1, 2, 3 그대로 돌려주면 R인데 튀어나왔으니까 얘가 S 배열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얘가 4번이잖아. 1번, 2번, 3번 그대로 돌리면 뭐예요? R이 되는데 얘도 튀어나와 있으니까 S거든. 그러면 둘 다 S 배양이니까 이거는 맞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거는 굳이 뭐 앞쪽에 그 방식을 이용해서 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 B번도 보시면 이것도 간단히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카이라탄소가 되는데 얘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여기가 탄소 2개짜리니까 여기를 뭐로 나타낼 수 있냐면 메틸기로 나타낼 수 있거든. 여기는 압축변과 마찬가지로 CH2OH기. 자, 그럼 이렇게 나타내지는 거지. 여기가 CH2OH기가 되고 얘가 에틸기가 되는 거예요. 굳이 뭐 복잡하게 다 표현할 필요는 없어요. 그럼 여기가 브로마이드. 그럼 여기도 수소가 돼요. 자, 그럼 얘를 피셔트 용도로 바꾸면 여기도 얘가 중심부 탄소가 되겠죠? 네, 중심부 탄소가 됩니다.
자, 그럼 얘 에틸기를 내가 위쪽 편으로 놓겠다. 얘가 아래쪽 편으로 가겠죠? 위에서 눌러서 보면서 얘를 머리 쪽에 놓으면 얘가 CH2OH 아래쪽으로 가는 거고,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게 왼쪽 편으로 그려지게 되죠. 그 다음에 뒤로 들어가 있는 게 오른쪽 편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나타내는데 이것도 따져보시면 돼요. 얘가 1번, 4번에 여기 탄소탄소인데 여기 2번, 3번이 되겠네요. 1, 2, 3 그대로 돌리면 얘는 R이네요. 그쵸? 여기도 수소가 튀어나와 있고 1번, 여기 2번, 3번 그대로 돌리면 반시계 방향이니까 S인데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얘도 R이다. 이거는 맞는 구조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10번은 S12 다이브로모 부테인입니다. 자, 다이브로모 부테인. 부테인이니까 탄소 4개죠. 일단 구조를 그려봅시다. 2, 3, 4가 되는 거고. 자, 1, 2 다이브로모야. 여기를 1번이라고 놓으면은 여기에 브로마이드. 그 다음에 여기도 브로마이드가 그려지게 되는 건데, S 배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카이로탄소니까 여기가 S가 돼야 되는 거네요. 자, 그럼 나머지 하나가 수소겠지? 그럼 얘가 1번이고 4번이고 정해져 있어요. 그쵸? 그리고 여기가 2번이 되고 여기가 3번이 되겠지? 탄소 동일한데 여기는 브로마이드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럼 그대로 돌리면 여기 1번에서 1번, 2번, 3번. S가 되니까 맞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 얘가 뒤로 들어가 있는 형태가 되면 되겠죠. 그럼 그대로 S가 되는 거고, 브로마이드가 앞으로 튀어나오는 상태가 됩니다. 자, 얘도 간단히 표현할 수가 있죠. 여기 탄소 2개짜리니까, 그쵸? 탄소 2개짜리니까 여기를 에틸기, 여기를 뭘로? CH2Br로. 여기가 에틸기가 되고, 브로마이드. 수소. 그쵸?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되는 거고, 여기가 S인 거는 앞에 따져본 것처럼 정해진 상태이고, 그럼 얘도 똑같아요. 얘도 똑같이 위에서 눌러서 볼 거예요. 위에서 눌러서 볼 거야. 자, 얘가 머리 쪽, 얘가 다리 쪽이 된다라고 보시면 여기 CH2Br. 그다음에 여기는 에틸기가 되겠죠. CH2, CH3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게 왼쪽으로 가게 될 거고 수소가 되겠죠. 여기 아래서 따져보시면 얘가 4번이 되고 1번, 2번, 3번 그대로 돌리면 R처럼 보여지지만 튀어나왔으니까 뭐예요? S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구조다.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줄 수 있고,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하나만 나타나지는 경우에는 그냥 직접 그리는 게 오히려 좀 간단할 수도 있어요. 자, D번. 뭐 비슷한 형태 패턴인데 여기 CH3기고, 그렇죠? 여기는 에틸기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고, 여기 수소 원자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이제는 뭐 간단하네요. 간단히 얘도 똑같이 위에서 눌러서 봅시다. 위에서 눌러서 본다고 생각하고 메틸기 쪽을 세로축의 머리 쪽으로 놓게 되면은 여기 CH3기, 여기는 에틸기니까 CH2, CH3기 이렇게 나타낼게요. 자,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거 왼쪽으로 가게 되죠. 뒤로 들어가 있는 거 오른쪽으로 가게 됩니다. 자, 얘도 확인하기 위해서 RS를 따져보면은 4번, 1번, 2번, 3번이 되니까 1, 2, 3 R입니다. 자, 1번, 2번, 3번 그대로 돌리면 S이지만 튀어나와 있잖아요. 얘도 R이다. 맞는 구조인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마지막에 하워스트 형식, 하워스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가끔 다른 교재는 뭐 하스트 형식 이렇게 부르는 교재 있는 것 같은데 거의 대부분 하워스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이게 하워스트 형식이거든?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중고등학교 때 생물을 배우면 이런 구조들을 많이 보셨을 거야. 이렇게 그려지는 게 하워스트 형식이에요. 이렇게 치환기의 업다운을 확인하기 되게 쉬워요. 얘 뭐야? 업이야. 위쪽으로 그려지니까. 지금 이렇게 그려져 있지만 얘가 실제로는 이렇게 존재하는 거잖아. 이거를 위에서 이 치환기들을 다 표현하기 위해서 약간 위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지 실제로는 이렇게 존재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위로 그려지는 거는 여기가 위쪽 편 방향이겠지. 여기를 아래로 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위쪽 편, 아래쪽 편. 그쵸?
치환기의 위아래를 확인하기 되게 쉬워요. 근데 우리는 유기화학을 공부하고 있잖아. 그리고 얘는 유관한 고리화합물이잖아. 유관한 고리화합물은 대부분 뭐 어떤 형태로 존재하죠? 실제? 피셔? 아니 뭐야. 취합폼으로 존재하잖아. 취합폼. 그쵸? 맞잖아. 취합폼으로 존재하잖아. 얘는 취합폼으로 그려지는 게 아니야. 취합폼에서는 치환기의 업다운도 당연히 표현할 수 있죠. 그리고 뭐도 표현할 수 있지? 치환기의 방향, 축방향인지 적도방향인지도 표현할 수 있어요. 얘는 축방향인지 적도방향인지 알 수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중고등학교 때는 유기화학을 공부하지 않잖아. 대학교에 와서 공부하는 거고, 사이클로헥센이라고 하는 화합물의 취합폼? 중고등학교 때 절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축인지 적도인지에 대한 거를 표현할 필요가 없는 거야. 위아래만 나타내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얘를 중고등학교 때 보통 이 구조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유기화학을 공부했잖아. 이 구조가 불확실하게 그려져 있다는 거를 알 수 있잖아. 너무 잘 알잖아. 치환체 위아래는 당연히 알겠지. 근데 얘가 축인지 적도인지까지 그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표현하지 않은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대학교에서는 이렇게 잘 그리지 않습니다. 몰라. 생물 시간에 그리겠지. 생물학자들이 뭐 치환체가 축이에요, 적도예요, 이게 중요할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몰라요.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공부를 잘 안 할 거기 때문에 이쪽 부분은 모르실 거야. 이렇게 그리는 게 그분들은 익숙하겠지. 근데 우리는 뭘 배우고 있어? 유기화학 배우고 있잖아. 우리가 생물 배우는 게 아니잖아? 유기화학 배우잖아? 우리는 이 구조들의 특징이 중요한 거지, 이 구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야. 알겠어요? 디글루코스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는 디글루코스라고 하는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치환기들의 배양이 어떻고 이게 중요한 거야. 우리는 접근하는 게 다른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뭘 이용해서 그리는 게 좋아? 취합품을 이용해서 그리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그려져 있어. 유기화학 교재 보면. 물론 이렇게도 그리고 있지. 그리고 있지만 같이 쓸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보통 이렇게 그 단당류 형태를 그리면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그려져요. 그냥 이거는 사실 이렇게는 잘 안 그리는 것 같긴 하고, 근데 평면 형태로 나타나면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익숙한 취합폼. 익숙해져야 돼요. 취합폼. 되게 익숙해져야 돼. 이렇게 그릴 수 있고, 아니면 하우스트 형식으로 그릴 수 있고. 근데 얘는 위아래만 표현할 수 있잖아. 얘는 뭐? 위아래 표현할 수 있고, 축인지 적도인지까지 할 수 있잖아. 당연히 여기에 더 많은 정보를 포함시킬 수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뭘로 그려? 이렇게 그려야 돼.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유기화학적으로. 아시겠죠? 이번 시간에 이제 투영도 전체적으로 다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 피셔 투영도. 뭐 뉴먼 투영도는 앞쪽에서 워낙 많이 했으니까 조금은 덜 어색하실 것 같은데, 피셔 투영도 개념, 그리고 이제 방법, 그리고 상호 변화라는 거, 아까 그 팁 알려드렸죠? 그것까지 이용해가지고 문제 푸는 연습 꼭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